우리 총재님이 갖고 계속 끝까지 갈지 홍남기 총재처럼 또 이렇게 꼬리 내릴지 그게 또 의문이에요.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님한테 많은 국민들이 한국은행 총재로서 네. 지금 주문하고 그다음에 기대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도 총재를 하셨고 현 정부에서도 지금 총재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국가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고민하고 판단해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의 당부를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이주열 총재님, 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 위기를 넘어서 고용 참사 수준인데 전체 취업자 수는 2,581명. 그래 지난해 대비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네. 실업자 수는 1년 사이 41만 명 이상 늘어서 실업자가 15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했고.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역대 그런 정부보다도 일자리 정부라고 표방하면서 100조 원 이상의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면은 그러니까 주 36시간 이상 장시간 일자리 취업자 수는 120만 명이나 줄어든 반면에 단시간 일자리는 55만 명 정도 증가. 그래서 고용의 질도 나빠졌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그 일자리 질적 악화, 취업자의 고령화, 취약 일자리 감소, 또 비경제 활동 인구 급증 이런 부분으로 요약을 해놨는데 우리 총재님께서는 이게 일자리 예산을 100조 가까이 쏟아붓고 또 1년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또 60대 이상 고령층 위주의 그런 고용구조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상 이것은 어떻든 코로나 충격의 영향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이제 반증합니다. 그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데이터도 보면 주로 그 타겟이 된 피해를 입은 쪽은 바로 그 대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 보면 그건 결국 아니 그렇게 네. 판단하고 우리 총재님 그렇게 분석하시면은 안 네.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그런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과 맞물려서 직접적인 하는데 요인은 코로나 충격이 제일 컸다. 직접적인 코로나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분석 그렇게 판단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큰일입니다. 우리 총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코로나 문제도 있지요 요인이. 네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수조 원 들여서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데 쓰레기 줍기라든가 아니면 단기 가짜 일자리 이런 것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네. 아니면 주 52시간 확대 그리고 또 무조건적으로 정규직화를 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하고 코로나와 같이 맞물려서 그러는 거지 지금 코로나만 얘기를 하시면은 올바른 경제 정책을 입안을 네. 하고 한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판단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도 고용에 물론 영향을 줬죠.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거의 지금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지금 3년간 지금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100조 가까이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다라는 부분을 주 원인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고용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시 그래서 네. 총재님 그래서 지금 이 고용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제 각국 은행이 이제 그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 목표로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고용 주요 책무로 이제 고용을 네. 이제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고용을 이제 기관의 목표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또 한은의 기존 입장이 이 고용 안정화하고 물가 안정화하고 상충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의 실질적인 또 정책 수단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입장을 정확히 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현재 고용 안정의 중요성은 저들도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취지로 고용이야말로
가장 그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마 하는 목적의 고용 안정을 추구하자는 그런 발의를 하셨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취지는 뭐 공감은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취지에서 공감을 한다면은 네. 이제는 뭔가 이 정책적인 이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켜라 네.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승우 의원도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유성걸 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4차 재난지원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네. 영업 제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이 사람들 손실 보상을 좀 하자 이런 틀로서 이제 추경을 좀 하기로 했는데 추경이 다 이게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방안은 10조가 넘고 뭐 20조가 넘고 심지어 30조까지 얘기하는데 이걸 국채 발행을 해서 뭐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국채 발행을 이제 직접 매입을 한국은행에서 매입을 부담해라. 라는 이제 그러한 기조로 좀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하는 총재님은 이제 직접 매입은 하지 않겠다. 유통시장에서 뭐 매입하는 그런 부분들은 몰라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통시장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 부분도 내가 지켜질지 모르겠고 정부 여당이 그렇게 억지 쓰고 또 계속 강요하면은 우리 그 스탠스를 우리 총재님이 갖고 계속 끝까지 갈지 홍남기 총재처럼 또 이렇게 꼬리 내릴지 그게 또 의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통시장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통시장에서 매입을 할 때는 뭐 통화량 조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가 안정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액수가 쏟아져 나올 때에는 네. 저는 문제가 있다. 네. 저는 보거든요. 유통시장에서 매입을 한국은행한테 떠넘기는 것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지금 역대 최고의 그런 최고의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그런 그 한국판 뉴딜이니 뭐니 이런 해서 불이불급한 이런 예산 이건 구조조정을 해서 네. 먼저 이 부분으로 예산을 뭔가 재원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는 국채 발행을 하고 국채 발행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네. 한국은행의 그런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은 안 되고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매입을 하겠다 네.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현 정부나 여당은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일 걱정인 것은 한국은행한테 네. 직접 매입을 해라 하는 강요를 할 때에 정확한 스탠스를 좀 갖고 있을 수 있냐. 네.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 국제 직접 인수는 저희들이 입장을 이렇게 밝혔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 의사는 뭐 다 파악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마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채 발행을 하기 앞서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출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도 당연히 재정 당국이 또 하리라 보고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의 지금 우려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또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부하고 이렇게 교감해 가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일 총재님한테 많은 국민들이 한국은행 총재로서 네. 지금 주문하고 그다음에 기대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도 총재를 하셨고 현 정부에서도 지금 총재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연임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국가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고민하고 뭔가 판단해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의 당부를 제가 유념하겠습니다.